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합격생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합격생의 공부 방법을 알아보러 갈까요? 네, 우선 국어. 저는 이선재 선생님의 올인원 강의를 들었었는데 문법 올인원 강의만 듣고 문학, 비문학은 강의를 듣지 않았어요. 문학, 비문학은 수능 때 공부했었던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념 강의를 공부하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100점 받겠다는 생각은 안 해서 두 글자 한자는 처음부터 공부를 안 했고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수험 초반에는 문법 올인원을 중점적으로 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문법 올인원을 다 듣고 난 후에는 기출문제로 넘어가는데 기출문제는 강의 듣지 않고 독학으로 했습니다. 요즘 문제집들이 해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각 선생님 게시판에 질문을 한다든지 그 모르는 부분만 따로 발췌를 해서 강의를 듣는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국어는 한국어로 돼 있어서 그런지 공부를 안 해도 잘 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서 공부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태존 선생님의 국어 하프 모의고사를 공부하면서 최소한의 국어 공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기출문제가 지겨워질 때쯤에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푼 사설 모의고사는 이선재 선생님의 나침반 모의고사였습니다. 근데 나침반 모의고사는 90점에서 95점을 목표로 하는 저한테는 범위가 조금 넓은 것 같아서 다른 사설 모의고사를 찾다가 인터넷 강의 사이트 배너에 권규호 선생님의 수능형 모의고사가 있길래 수능형 모의고사로 넘어갔어요. 수능형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범위만큼만 나오고 나침반 모의고사보다는 좀 쉬웠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3회 독점하면서 국어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김병태 선생님 카페에 있는 빈출 사자성어 270개를 프린트해서 틈틈이 공부하면서 사자성어를 대비했습니다. 네, 다음은 영어인데요.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문법만 올인원 강의를 들었습니다. 문법 올인원 강의를 들으면서 이동기 선생님의 복화 3천으로 단어 공부를 했고 기본서에 있는 독해 문제를 풀면서 진도를 맞춰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하프 모의고사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올인원 강의를 다 아직 듣지 않은 상태여서 하루에 많게는 7문제까지 틀렸었는데 언젠간 실력이 늘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기출문제는 독해는 독학을 했는데 해설지를 보고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강의를 들었고 문법하고 단어는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풀어도 문법은 잘 메꿔지지 않는 기분이 들어서 이동기 선생님의 핵심 문법 700제를 따로 사서 공부했습니다. 기출문제 회독이 질릴 때쯤에는 다시 하프 모의고사 7월로 돌아가서 하루에 2회분씩 풀면서 문법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영어는 기출문제, 하프 모의고사, 단어장, 그리고 핵심 문법 700제 이렇게 네 가지로 끝내자는 마인드여서 따로 사설 모의고사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사는 다른 과목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해보다는 암기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개념 강의는 최소화하고 문제로 메꿀 생각에 올인원은 스킵하고 문동균 선생님의 판서 노트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판서 노트를 다 들은 후에는 독학으로 1회독 정도 하면서 하프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저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3회 정도 풀고 바로 포기를 하고 기출문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사는 기출문제에서 끝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행처 따지지 않고 10회독 정도 했고 핵지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역적인 부분까지 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사를 전략 과목으로 선택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으로 문동균 선생님의 문단속 마무리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행정법은 써니 선생님의 올인원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머리에 잘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인원 강의를 다시 들을까 아니면 기출문제로 넘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기출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국어, 영어, 한국사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 알았는데 행정법은 뭐 무효, 뭐 취소, 기각, 각하 이런 기초적인 부분도 자꾸 헷갈려서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문제 풀면서 써니 선생님의 SOS를 사서 들어봤는데 시간 낭비 같아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근데 SOS를 사면은 그 부록으로 옳은 선지 모음집이라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공시생들 사이에서도 이 옳은 선지 문제집이 굉장히 유명해서 따로 이 옳은 선지 문제집만 사고 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 사고 파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행정법도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기출문제를 10회독 정도 하고 써니 선생님의 실전 모의고사를 3회독 정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교육학은 이경범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올인원 처음부터 시험 직전까지 학원 현장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육학은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이해가 암기보다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학원 현장 강의를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선생님께 피드백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재나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일방향으로 마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라온 강의는 다 듣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고요. 시간이 된다면은 임용 기출문제라든지 사설 모의고사까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중요한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보자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어요. 사실 커리큘럼이나 교재가 워낙 많아서 알아보기 좀 곤란했던 것도 있었고 귀찮았었던 것도 많았고요. 잠깐 사설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저는 기출문제를 워낙 중요시해서 사설 모의고사는 별로 풀지 않았어요. 시험 2달 정도 전에 새로운 유형을 확인해보는 정도? 그 정도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합격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설 모의고사로 실력을 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개인적으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마지막으로 학원별로 시행하는 전국 사설 모의고사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고 마킹까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물론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지만 직접 가서 하면은 경쟁자도 옆에 있어서 긴장도 되고 시험 당일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대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각 선생님의 테마 특강으로 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직 기준으로 평균 90점이면은 웬만하면 합격하니까 너무 지엽적인 공부를 하기보다는 몇 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커리큘럼을 고민 중인 공시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